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집합, 그 중에서도 집합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집합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어딘가에 집합해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집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여라 라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러면 모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특정 짓지 않고 모이세요 라고 하면은 과연 누가 올까요? 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스럽겠죠. 자, 그래서 수학에서 이 집합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어떤 대상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모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보시면 어떤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의 약수들 모이세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3의 약수들의 모임.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6의 배수들의 모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6의 배수는 뭐고 3의 약수는 뭐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합이 안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냥 큰 수의 모임. 자, 큰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숫자가 크다, 작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관적인 기준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큰 수의 모임 아니면은 키가 큰 학생의 모임. 이러한 것들은 집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합이다, 아니다를 결정짓는 것은 명확하게 이 대상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는 것들이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 자, 그때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그 집합의 원소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정확하게 3의 양의 약수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3의 양의 약수들은 우리가 1과 3이 있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1과 3을 가지고 원소라고 불러줍니다. 자, 6의 배수들의 모임도 6, 12, 18, 24 이렇게 쭉 계속 커지는 이런 6의 배수들이 있을 거고 얘네들 각각을 다 원소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보시면 자, 3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3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죠. 3보다 작은 수, 1이랑 2는 3보다 작아 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고 4는 3보다 작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얘는 집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원소 3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은 집합이고 그 원소로는 1과 2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두 번째 큰 수의 모임. 자, 큰 수의 모임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집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크다, 작다, 뭐 작은 수의 모임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여기서는 명확하게 3보다 라고 구체적인 기준점을 제시를 해준 거죠. 그래서 뭐 키가 큰 학생의 모임도 예를 들어서 키가 180보다 큰 학생의 모임 이런 것들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집합이 아니다. 자, 문제 1번 보시면 자, 집합인 것에는 동그라미표, 집합이 아닌 것은 X표. 자, 맛있는 음식의 모임. 자, 맛있다라고 하는 음식의 모임은 사람마다 다 너무 주관적이겠죠. 예를 들어서 엽기 떡볶이. 이건 맛있는 음식일까요? 사람마다 취향이 다르겠죠. 매운 걸 못 먹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걸 왜 먹어? 이럴 수도 있고 매운 걸 잘 먹으면 좋아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사람마다 너무 주관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집합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0의 양의 약수의 모임. 자, 20의 양의 약수의 모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집합이 된다. 자, 그러면 그 원소에 뭐가 있을까요? 20의 양의 약수는 1, 2, 4, 5, 10, 20 이렇게 6개의 숫자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사계절의 모임. 자, 사계절이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얘도 집합이 되고 그 원소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2번 보시면, 자, 다음 모임이 집합이 되도록 밑줄 친 부분을 바꾸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계에서 높은 산의 모임. 자, 높다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세계에서 높은 산의 모임이라고 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해발 2000m 이상인 산의 모임. 이런 식으로 특정하게 어떤 높이보다 더 높은 산들의 모임, 아니면은 해발 2000m 이하인 산들의 모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다면은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우리 반에서 성격이 좋은 학생의 모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면 다 자기가 손을 들거든요. 근데 옆에 친구들이 봤을 때 제가 성격이 좋은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 상태로는 집합이 될 수가 없고, 아까 높은도 집합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서 MBTI가 뭐 INTP인 학생의 모임,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명확한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나눠주는 걸 집합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것을 좀 잘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예를 들어서 6의 약수의 모임, 6의 양의 약수의 모임이라는 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에 원소로 어떤 것들이 있다고 했냐면 1과 2와 3과 6이 6의 양의 약수의 모임의 원소들이 되겠죠. 자, 그러면 A라는 집합을 가지고 6의 양의 약수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자, 그랬을 때 이 원소 1, 2, 3, 6이라는 것은 A의 원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걸 수학적으로는 자, 1이라고 쓰고 A 쓴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이라는 것은 A의 원소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옆에 나와 있듯이 원소, 엘리멘트의 첫 글자 2를 약간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 준 거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자, 예를 들어서 4라고 하는 숫자, 자, 4라고 하는 숫자는 이 A라는 집합의 원소가 아니죠. 자, 그럴 때는 4가 A의 원소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하시고 선을 하나 그어주시면 원소가 아니다 라고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을 하고 원소는 소문자로 표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확인하기에 보시면 6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1, 2, 3, 6은 집합 A의 원소이므로, 자, 1도 A의 원소, 2도 A의 원소, 3도 A의 원소, 6도 A의 원소니까 우리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 5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니까 4도 원소가 아니다, 5도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이 원소냐 아니냐라는 것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표현 방식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보시면은, 자, 10 미만인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하자. 자, 그러면 10 미만인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는 뭐가 있나요? 3, 6, 9가 있죠. 그러니까 3, 6, 9만 집합 A의 원소인 거고, 나머지는 A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고, 원소니까. 자, 5는 원소가 아니니까 다음과 같이, 9는 원소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과학자 장영실이 만든 과학기구이다. 자, 그랬을 때 천체 관측 기구의 집합을 A라고 하면은 그 A의 원소를 모두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자. 자, 지금 보시면은 천체 관측 기구가 여기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저 세 개가 집합 A의 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혼천의가 A의 원소다. 그 다음 간의가 A의 원소이다. 그 다음 규표가 A의 원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집합의 원소다 아니다 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배워봤고,
자, 이어서 이제 집합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보다 작은 홀수의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기호, 요 중괄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집합을 아까 계속했던 6의 양의 약수의 집합, 6의 양의 약수의 집합이라는 것을 A라고 한다면, 자, 우리는 이 집합 A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6의 양의 약수 1, 2, 3, 6이 있겠죠? 그래서 1, 2, 3, 6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소들을 나열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법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자, 지금 보시면 이 1, 2, 3, 6이라는 숫자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어요? 6의 양의 약수의 집합이었다는 것이 공통적인 특징이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가지고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x바 x는 6의 양의 약수의 모임,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은 어떤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6의 양의 약수라고 하는 조건들을 제시를 해주고 그 안에 있는 원소들을 찾아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식을 조건제시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문제들을 풀어갈 때는 여러분들이 아마도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서 푸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표현 방식을 다 알고 계시는데, 자, 중요한 건 조건제시법에서 내가 찾는 원소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 앞에, 지금 요 짝대기 앞에 있는 요 X라고 쓰여 있는, 제가 지금 보라색 박스 친 이 X라는 걸 찾아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B라는 집합을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2X를 찾을 거야. X는 6의 양의 약수의 모임. 이렇게 쓴다면, 자, 우리는 X는 6의 양의 약수니까 1, 2, 3, 6이 됩니다. 자, X는 1, 2, 3, 6이 되는데 내가 찾고 싶은 원소는 2X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2, 4, 6, 12가 B의 원소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찾아야 되는 원소는 요 앞에, 얘가 내가 찾아야 되는 원소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X라고 써주니까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요 X는 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이 X에 대해서 답을 찾아주지만, 여기가 뭔가 달라져 있으면 요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원소를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원소 나열법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나열하는 순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같은 원소는 중복하여 쓰지 않는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1, 2, 3, 6 크기가 작은 순서에서 큰 순서로 이렇게 표현을 해줬죠. 근데 이 A라는 집합을 어떤 친구는 1과 6이 짝을 짓고 2와 3이 짝을 지어야 돼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쓴 게 답이 아니냐? 얘도 맞는 답이에요. 이 안에서 어떠한 배열을 하셔도 무조건 다 맞습니다. 뭐 2, 1, 3, 6 뭐 이런 식으로 쓰셔도 이것도 답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할 때는 이 숫자들의 순서는 전혀 무관하다. 아무렇게나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되는데, 문제를 풀 때 나중에는 지금은 집합을 하나만 보고 있지만 여러 개의 집합을 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크기가 작은 수부터 큰 순서대로 써주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간편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같은 원소는 중복하여 쓰지 않는다. 자, 얘는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C라는 집합을 우리가 우리나라의 광역시의 첫 글자, 광역시의 첫 글자라고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나라의 광역시는 뭐가 있냐면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인천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첫 글자, 대전의 대자, 대구의 대자, 부산의 부자, 울산의 우자, 광주의 광자, 인천의 인자를 쓰자는 거죠. 그래서 얘는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인천 이렇게 쓰자라는 건데, 자, 이 중에서 대전의 대자와 대구의 대자가 똑같으니까 요거를 한 번만 써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집합의 원소는 대랑 부랑 울이랑 광이랑 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은 원소는 중복하여 쓰지 않는다. 얘가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나열하는 순서를 생각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뭐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작은 수부터 잘 쓰더라고요. 근데 같은 원소는 중복하여 쓰지 않는다. 이 부분은 이제 간혹 깜빡하고 11 이렇게 쓴다든지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꼭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자, 집합의 원소가 많고 원소 사이에 일정한 규칙이 있을 때는 점점점을 사용해서 일부를 생략하여 나타낼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100 이하의 짝수 이렇게 쓴다면 그러면 숫자들이 너무 많죠. 2, 4, 6, 8, 10 이걸 다 쓸 수 없으니까 이제 점점점 하고 98, 100 이런 식으로 원소들을 나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원소들을 표현을 하는데 이 원소들을 나열을 한 다음에 얘를 시각적으로 좀 더 보기 좋게 쓰는 방식이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3, 6, 9, 12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 A라는 것을 A 쓰시고 그냥 동그라미 도형은 여러분 마음대로 그래서 여기다가 1, 2, 3, 6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콤마도 안 찍으셔도 되고 그냥 1, 2, 3, 6 이렇게 쓰시면 돼요. B라는 것도 마찬가지 B라는 것은 2, 4, 6, 1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C라는 집합은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인천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문제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보시면 자, 원소 나열법은 조건 제시법으로, 조건 제시법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보자. 자, 그러면 자, 이 A라는 집합에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는지를 보시면 2, 3, 5, 7, 11, 13 이라는 것은 다 소수라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어떤 X를 찾아줄 건데 이 X는 근데 소수는 소수인데 다 13보다는 작거나 같은 숫자죠. 그래서 X는 13 이하의 소수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14라고 하셔도 되고 15라고 하셔도 되고 특별하게 달라질 것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보면 자, A라고 표현을 하시고 2, 3, 5, 7, 11, 13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이번에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나 있고 자, X바 X는 15의 양의 약수. 자, 15의 양의 약수는 1, 15, 3, 5 이렇게 4개의 값이 있겠죠. 자, 따라서 이렇게 원소들을 나타낼 수 있고 자, B라는 집합은 그러면 1, 3, 5, 15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열린 문제 6번. 자,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수 있는 집합의 예를 각각 찾으시오. 자, 그래서 위에 많은 예시들을 들어줬으니까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쓰셔도 좋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아무거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나타낼까? 이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다시 A라는 집합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1, 2, 3, 4. 자, 그러면 A라는 집합은 원소가 몇 개가 있나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4개의 원소가 있다고 했을 때 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고 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n 쓰시고 A라고 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봤듯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4개니까 4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또 예를 들어서 B라는 집합을 가지고 우리가 1, 3, 5, 7, 9, 11 이렇게 써봅시다. 자, 그럼 B라는 집합의 원소는 총 몇 개예요? 지금 6개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N, B는 6이다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N이라는 것은 넘버의 첫 글자를 따와서 NA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 자, 집합에서 아주 중요한 집합, 공집합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공집합이라는 것은 공자는 비어있다 라는 뜻입니다. 비어있다. 집합은 집합인데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냐면, 제가 C라는 집합을, 자, X바, X는 예를 들어서 1 이하의 자연수, 1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할게요. 1보다 작은 자연수, 1보다 작은 자연수 라고 한다면, 자, 1보다 작은 자연수가 있나요?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 C라는 것을 공집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냥 0이라고만 쓰면은 얘가 5인지 0인지 막 헷갈리니까 우린 집합에서 짝대기 하나 그어서 얘가 공집합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이다 라는 것도 같이 보시면 되고, 자, 우리가 집합이라는 것을 표현을 할 때는 아까 이 중괄호 기호를 이용해서 집합을 표현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다 지금 보시면 중괄호를 이용해서 집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도 제가 쓴 답에서도 집합을 표현할 때는 항상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써놓은 예시들도 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중괄호 기호가 있으면 그것은 집합을 나타나게 되는데, 공집합이라는 것은 특별하게 중괄호 기호를 쓰지 않더라도 얘 자체로서 집합의 의미를 갖는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다음 시간에 우리 부분집합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텐데, 자, 그때 이 공집합이라는 것이 요 자체로서 집합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시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원소가 유한계인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공집합은 유한집합으로 생각한다. 0개가 있다. 유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0개라는 유한계. 자, 원소가 무한히 많은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예를 들었던 어떤 D라는 집합을, 자, X바 X는 6의 배수 라고 한다면 6의 배수는 너무나도 많죠. 그러니까 이런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보통 다루는 것은 유한집합을 많이 다루게 됩니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보겠습니다. 자, 집합 A라는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죠. 1, 3, 9가 있대요, 원소가. 원소가 몇 개 있어요, 지금? 하나, 둘,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NA는 3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집합 B는 X바 X가 0과 1 사이에 있는 자연수다. 자, 0과 1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원소가 없겠죠. 그래서 공집합이니까 NB는 0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A의 원소의 개수는 3개죠. 그래서 NA는 3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자, 2번 X제곱 더하기 4는 0이 되게 하는 실수를 찾으래요. 그러면 얘는 다시 써보면 X제곱이 마이너스 4가 되는 실수를 찾으라는 건데,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실수는 없죠. 그래서 NB는 0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 B라는 것은 공집합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C는 1부터 50까지.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많으면 중간에 좀 잘라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 I는 NC가 50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절대값 x가 3보다 작은 정수. 자, 얘 같은 경우에 원소나열법으로 표현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5개의 원소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nd는 5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학 역량 기르기 보겠습니다. 자, 옳지 않은 설명을 한 학생을 고르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윤이 보시면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n 공집합은 0이야. 얘는 아주 맞게 잘 얘기했죠. 옳은 답. 자, 두 번째. 자, 얘는 0은 집합의 원소가 0이니까 n하고 요 0은 0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소가 0이 하나가 있는 거죠. 그래서 n 이렇게 0은 1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혜영이가 틀렸다. 자, 마지막 태호. 자, 태호는 n하고 이렇게 0 하고 n하고 1 얘는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값도 원소가 0 한 개가 있는 거고 얘도 원소가 1이 한 개가 있는 거니까 둘 다 1은 1이 돼서 원소의 개수는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집합기호 안에 공집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 자, 얘를 가지고 집합 A라고 한다면 자,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얘는 보이시는 대로 공집합 기호, 이 기호 자체를 하나의 원소, 그 다음에 얘가 하나의 원소.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2개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좀 헷갈리나요? 이 공집합은 이 집합 기호 없이 그냥 혼자, 그냥 예를 들어서 A는, 예를 들어서 B는 공집합이다 라고 쓰는 것과 C는 공집합이라고 쓰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얘는 B가 공집합이다 라는 얘기고 얘는 C는 공집합 기호를 원소로 하나 갖는 겁니다. 원소로 하나 가진다. 자,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고 공집합은 집합기호 없이 중괄호 없이 자기 자체가 집합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한 내용들 중에 어떤 게 집합이고 그러면 집합의 원소들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세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복습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